어제 뭐 어느 신문에 뭐 기사가 났던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져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 뭔가 이제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표결해서 통과시키면 뭐하냐 그런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온다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의총에서 방송법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도 안을 좀 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좀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야 의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화해야죠. 예. 이것도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이 정말 싸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변화의 방법론을 좀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추경호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께서 8월 임시국회를 정쟁 휴전 선언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겠다. 국회 개원식 날짜 잡자라는 말씀을 좀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7월 24일 날 야 5당의 초선 국회의원들이 의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개원식을 좀 빨리 열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의원식 국회의장께서 이게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하셔서 본인도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 국회 개원식이라는 게 굉장히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22대 국회의 첫 단추를 잘못 깨웠다면 지금이라도 그 단추를 풀고 다시 제대로 된 단추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생 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께서 또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거부권이라는 그 방탄 뒤에 다 숨어 계시고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참에 그거 다 무너뜨리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 이것이 저는 그 여야의 영수회담이 그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부터라도 좀 여야가 네.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인의 급물살을 타고는 있는데 그 이 특검 사국정조사 이게 민주당이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예. 당장 지금 14일부터 검사 탄핵 청문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발의까지 하고 이재명 대표가 취임 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전격 영수회담이 성사돼도 글쎄요 여기 또 한동훈 대표까지 끼게 될지 네. 단독으로 만날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네. 너무 노골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랄까요 견제구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제로 콜라를 같이 마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3자 회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사실 그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총선 직후에 어쨌든 여당 대표가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만난 것이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전당대회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양당 대표가 들어선 상황인데 영수회담을 연다? 저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오래 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하신 특검 정국, 탄핵과 특검 정국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내부의 어떤 강경 지지층의 눈치를 안 보고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양보하는 혹은 속도 제어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금투세인데요. 이 금투세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정부 여당이 너무 세게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금투세에 전향적인데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전격 합의해주는 모습으로 가면 이 공은 정부 여당의 승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얻을 게 없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핑계를 댈 것 같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빨리 최혜병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내라.
그걸 내놓고 우리 특검이랑 둘이 같이 표결하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협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기조를 잡을 거라고 봐요. 그럼 거기서 다시 결렬이 될 것이다. 네. 자, 댓글에 지난 4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에 대해서 실망한 의견들이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내내 고개 숙여 메모만 하고 시큰둥 해놓고 정말 다시 하고 싶은 거냐 이런 걸 올려주신 분이 있고, 영수회담이 무슨 만능 열쇠도 아니고 사실 뭐 그 이후에도 좀 변한 게 없거든요. 정치권이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대결 정국, 교착 정국을 타개하는데 한동훈 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평생 검사만 하다가 정치권에 와서 보여준 거라고는 총선에서 참패한 것 말고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대안이 없어서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지만은 결국 한동훈 새 대표는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좀 유능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유능함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말을 지키는 신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당장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뭔가 민주당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걸 타결 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방송법 이것도 사실은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지배구조 개선하자고 자기들이 주장한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고, 노란봉투법도 저는 얼마든지 결론을 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꼬를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대결 정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제 여야 간에 최초로 생중계되는 정책 토론이 있을지 뭐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요. 저희 댓글에도 보면 그 여야 영수회담 때 주제를 금투세로 하라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그 주제를 민주당에서 안 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당론으로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금투세를 하겠다가 원래 민주당 입장인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전 정책 던지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론이 어떤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여론이 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지금 금투세를 만지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목소리가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반면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이미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놨어요. 국민의힘은 굉장히 명확하게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본인의 당들과는 상반된 이것을 꺼내는 이유가 지금 결국에는 표가 어떻게 미칠지에 이 셈법뿐이 없다. 그래서 이거 당장에 한동훈 대표가 토론하자라고 하는데도 못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